그러면 정말 약간 큰 뜻이 있으시다 그러면 농이셨든 어쨌든 간에 보통은 구독자들 만나면 크리에이터가 팬들이 크리에이터한테 뭘 선물을 하거나 이러는데 고라니님은 항상 여기서 사주더라고. 이번에도 뭐 점심 같이 먹으면 뭐 되게 맛있는 거 사주는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시고.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그게 이제 뭐 경매를 매년 붙이는데, 뭐 한 몇백억까지 가요. 그래서 그것도 부럽긴 해. 그래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야, 그걸 또 내가 돈 받으면 뭐하냐, 또 결국 또 제가 사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가끔 한 번씩, 뭐, 복날 이럴 때, 제가 삼계탕 쏩니다 해가지고 막 한 열 몇 분, 또 이제 지원자분들 중에서 추첨해가지고 연락 들어가지고 만나서 삼계탕도 먹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다 사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끔 모이면, 이제, 아유, 어떻게 빈손으로 오냐고 선물 같은 걸 이제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연예인들 보면 막 팬미팅 할 때 선물로 막 누가 명품도 주고, 그래갖고 이제 그 자리에서 까기는 그렇고 해가지고, 좀 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헤어지고 나서 보면은 이제, 뭐, 직접 채취한 벌꿀, 그 다음에, 손수건에다가 내 이름을 십자수,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교수님이 웃으니까 그분들이 안 좋은 것 같잖아. 좋아서 좋았어. 아니, 그럼 약간 결이 다를 뿐이지, 나도 이제 받는다, 선물을. 그 소리. 그리고 이제 제작 관련해서는 궁금하니까, 혼자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라이브 할 때 보면 뭐 뒤에 뭐 이것도 뭐 이렇게 바꾸는 것도 보이고, 뭐 소리가 안 나온다, 뭐 카메라도 이동하기도 뭐 그래서 혼자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녹화 형태로 온 거는 또 약간 손을 다듬은 느낌도 좀 보여서 누가 같이 뭐 파트너가 있으신 건가요? 일단 루틴의 영상은 이게 뉴스니까 뉴스 매일매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데일리로 해요. 대신에 일, 월, 화, 수, 목으로 하고요. 왜냐면 다음날 내일 뉴스니까 금요일 날은 토요일 날 다음날 장이 안 열리니까 주식시장이. 일요일도 해야 되잖아. 네, 일요일은 이제 다음날 월요일 열리니까 하는데 기본적인 루틴 라이브는 다 저 혼자 하고 일단 미니멀리즘을 뭐 본의 아니게 추구하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특집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일단 외주에 좀 힘을 빌리기도 하는데 하여튼 기본은 제가 이제 신사임당을 철저하게 벤치마크를 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신사임당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구독자 50만까지는 장비 아무 쓸모 없어. 무조건 알고리즘 마음에만 들게 해야 돼. 맞는 말. 예, 정기적인 시간대에 올리고 뭐 이제 뭐 특별히 안 좋은 얘기 하지 말고 뭐 싫어요 박힐 만한 거 피하고 뭐 이렇게 그게 벌써 5년 됐죠. 그래서 신사임당이 50만 될 때까지 갤럭시 핸드폰으로 찍었거든요. 거기다가 핀 마이크 3만 원짜리. 저도 이제 그대로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신사임당 따라서 이름도 원래 채널 이름도 뭐 허난설원 이런 걸로 하려다가 그쵸? 신사임당보다 못하더라고 임팩트가. 근데 그랬는데 혼자 할 때 좀 심심하고 외롭기도 하고 또 이게 아시다시피 자료가 많은데 그걸 또 선별해서 하려면 다 봐야 되거든요. 차라리 1시간짜리 뉴스를 하는 게 더 쉬워요. 선별하고 압축해서 18분짜리를 하는 것보다. 죄송해요. 궁금한 게 그거 어느 리포트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읽고 어느 정도 준비하세요? 보면 너무 진짜 범위가 넓어가지고. 일단 방송 준비는 주식시장 3시 반에 끝나면 그때 딱 30분 정도 자료 정리해가지고 30분 동안 촬영하고 30분 동안 편집해서 5시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요. 7시에 보통 이제 예약 걸어놓고 5시부터 이제 재활동하고 그다음에 낮에는 이제 틈틈이 뭐 속보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정리는 하긴 하는데 직관적으로 이건 중요하겠다는 30분 안에 그게 방송 오래 하셔가지고 그게 몸에 배신 건가? 제가 평소에 항상 그 접하는 분야기도 하고. 왜냐면 외국계 리포트나 이런 거는 이 방송 보면서 저도 약간 뭐 보는 눈이라면 그렇고 어느 포인트들을 꼭 보는구나. 고급 정보를 딱 이렇게 짝짝 집어가지고 포인트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이 물려 계시구나. 저 주식 안 한다니까. 이 채널은 재밌어서 와요. 저 주식을 안 해요. 네네.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준비하시는 게 어떨지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하시네. 얘기한 대로 자세하게 이제 뭐 연구하고 들여다보기보다는 요건 중요할 것 같아, 안 중요할 것 같아. 약간 직관적으로 찍는 게 결국은 나중에 보면 좀. 약간 스크립트 같은 거 올려놓으세요? 네, 순서 정도는 제가 봐야 되니까요. 그거 보고 하고. 그럼 거의 진짜 긍정적이란 말보다는 정말 준비된 내공으로 가는 거네, 그냥? 막 디테일하게 원고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느낌보다는? 계속 하던 거니까요. 와, 대단하시네요, 진짜로. 근데 그게 거의 정기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왜 얘기 들어보냐면 왠지 정기적인 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계속 지키고 있어서. 제가 지금 이러고 다니니까 이미지가 이런데 제가 사회생활 할 때는요 또 완전 기회주의자여가지고 위에 바로 그 사수 집 이사 갈 때 가서 이삿짐도 날라주고 짜장면까지 비벼줬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야말로 정말 주 7일 하루 18시간 근무했죠. 증권사도 출근 7시잖아요. 맞아. 7시까지 갔다가
또 뭐 회의 갔다가 또 방송도 갔다 와가지고 저녁 자리도 보통 막 두세 군데 막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저녁 먹고 저기 가서 또 먹고 3차 가서 또 술 먹고 뭐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은 또 골프 가고 그다음에 증권사 일요일은 또 오후에 다 출근이거든요. 맞아. 월요일 준비해야 돼서 그렇게 살았었죠. 근데 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하도 많이 먹고 다녀가지고. 이 약간 이렇게 끼가 있고 재밌으시니까 왜 매번 서브 채널로 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기대를 잔뜩 하는데 뭐 하면 좀 있으면 딜레이가 됐다 뭐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저의 그 아직 발현되지 못한 욕구를 어떻게든지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채널을 이제 해보려고. 예, 여기다가 하면은 이제 알고리즘하고 안 맞아가지고 뭐 먹방, 그 다음에 인터뷰, 뭐 이제 이런 걸 막 해보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저랑 뜻이 맞는 분이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맨날 엎어지고 이번에 또 먹방 그 찾아다니는 준비로 성시경 그 먹을 텐데 보고 배 아파가지고 제가 이름 정하게 걸을 텐데거든요. 거르는 집 찾아보자. 근데 이제 좀 하다 보니까 부정적이라고 자꾸 식당에서 안 된다 그러고 이름 들으니까 너 우리 집 걸르러 왔냐고 나가라고 내가 너 거르겠다고 해서 안 되고 해가지고 그 채널 이제 시작도 못하고 또 망했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여튼 도전을 할 거고요. 저는 어쨌든 제가 어떤 성취 동기는 남을 웃겼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그때 가장 저는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가끔 PPL 들어오면 맥락 없는 CF들이 좀 있는데 그거 기획을 다 하시는 거예요? 금융 주식 절대 안 하고요. 진짜 상관없는 거 이제 들어올 때마다 하거든요. 광고가 또 들어와요. 그래도 저도. 근데 제가 이제 다 아이디어 짜가지고 컨셉 정해가지고 약간 어색하고 이런 것도 다 제 컨셉이에요.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그거 보다 보면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제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제가 안 하겠다고 하겠죠. 제가 수치스러워가지고. 이건 많이 본 사람들은 아는 내용인데 만약에 혼자 진짜 하다가 라이브니까 만약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좀 궁금해요. 그럴 경우에 별로 있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 한번 라이브 도중에 실신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나. 또 저희 집이 바로 사거리 앞에 그 한강 앞이어가지고 강변북로에 그렇게 또 앰뷸런스가 많이 지나다녀요. 그럴 때마다 소리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초창기였는데 그때는 이제 다행히 접속자가 많이 없을 때 키자마자여가지고 이제 라이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 여친이 달려와가지고 제 무릎에 앉으면서 인터넷 좀 그만하라고 거의 이제 옷도 막 이제 라이브인데 그 여친이 좀 열이 많아가지고 소양인이야. 그래서 벗고 있었거든요. 근데 달려와가지고 내 무릎에 앉았어. 내 어깨 감으면서. 그게 생방송으로 다 나갔고,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저한테 약간 반골 기질이 있는지, 예전에는 기존 방송사에서 할 때는 굉장히 말 하나하나도 조심하고, 뭐, 하여튼 그 갖춰진 모습만 보였는데, 저는 사실 내재되어 있는 약간 뭐 반항기랄까? 이 자리에서 내가 한번 뻥이야 이런 소리 하면 막 어떻게 될까 막 스튜디오 뒤집어질까 막 이런 생각 했었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그냥 생동감 있는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도 맨날 조심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제 구독자분들은 위험 관리가 되는 분들 좀 차분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실수를 해도 너그럽게 좀 봐주시는 편이라 너무 감사하죠. 뭐 그리고 뭐 구독자 부심이랄까 제 구독자분들은 다른 뭐 몇십만 백만 채널 다른 경제 뭐 주식 종목 찍어주는 데 비해서 자산이 조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격형보다 약간 방어형을 좋아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재테크에 대한 또 열정은 있으신 분들. 배달의 민족 창업자분도 제 구독자님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에서 조금 유명한 분들, 그리고 제가 그때 한번 라이브 도중에 쓰러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메일 한 8통 정도가 의사분들이 저한테 도와줄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여유가 있으니까 재밌는 걸 보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정보도 정보시면 내 생각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갑자기 내가 무서워지네. 아니에요. 근데 마치 막 부자들한테 그렇게 준비를 그렇게 좀 약간 짧게 하시면서 몰아서 하시는지 몰랐는데 특히 해외 거나 이런 거 보면 그때그때마다 일종의 본인의 인사이트를 딱 넣어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걸 하면 요거 때문에 뭐 뉴스플로어에 뭐가 올라올 것 같으면서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것도 그러면은 감각이라고 할까 훈련된 어떤 그런 건가요? 당연히 그렇고요.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일단 여의도 금융권에 일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지적 능력이 되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역발상이랄 것 어떤 뭐 메타 인지는 가능한데 이제 무조건 고객들한테 듣기 좋은 방향으로만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지. 예를 들면
96,800원 삼성전자 찍었을 때 10만 전자, 20만 전자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건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입 밖으로 내질 못했을 뿐 저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그 어떤 수익 사업도 하지 않는 그렇죠. 안 하고. 진짜 비영리 정말 국격 없는 고라니이기 때문에 저만 그런 얘기를 소신껏 할 수 있었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주식은 위험 자산이고 한국 주식은 더더욱 모험 자산이다. 왜 우리가 주변 친구나 자녀분들이나 내가 아끼는 사람들한테는 위험에 대해서 맨날 얘기해줘. 야, 저기는 위험한 곳이야. 가지 마. 맞아.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니까 가까이 하지 마. 야, 이거 위험한 거니까 항상 조심해. 근데 왜 위험 자산인 주식은 아무런 경계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다가 결국 한 번씩 사고를 겪는지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너무나 이거는 뻔한 건데 이 세상에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짜, 비밀, 정답.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가 부자가 되는 비밀을 공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내놓으면 벌써 그냥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사기를 일으켰던 JU그룹의 주씨,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활동한 조씨, 강연의 첫 마디가 공통적으로 뭔지 아세요? 내 재산이 1조야. 이 시간에도 계속 불어나고 있어서 뒷자리는 내가 얘기 못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럼 저 같으면은 그런 사람이 여기 왜 있지? 그럼 바로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 네, 위험한 건 위험하다.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지금 현재 간접적으로 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뭐 하다못해 실손보험, 예, 다 거기서 주식 투자하고 있고요. 거기 다 똑같이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 현대차, 애플, 테슬라, 예, ASML, TSMC, 엔비디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연기금 대형 주체랑 나랑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서 나는 분산 투자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한 종목에 몰빵 같은 거 하지 않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코프로, LNF,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뭐 바이오도 HLB도 있고, 그다음 뭐 신풍제약도 있고 다 분산 잘 돼 있지. 근데 다 연기금도 똑같이 들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경기 침체 우려가 있거나 금리 인상한 기에는 후두둑 다 팔아버려요. 다 같이 떨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분산 투자예요? 진짜 분산 투자는 여러 자산에다가 배분을 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딱 찍어주고 편안한 걸 좋아하는 거는 못 고치는 것 같아. 중앙부처 공무원 생활 30년 하신 분이 강의 끝나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할 말 없지. 진짜 할 말 없지. 일단 근데 이제 보통 생각보다 사람들이 보도자료라는 것도 잘 모르고 뉴스 플로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후에 알아도 잘 모를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저는 되게 신선했거든요. 근데 이 기획을 언제쯤부터 생각하셨는지가 진짜, 그러니까 옛날에 현장 계실 때부터 그랬어요. 그때죠. 예. 그때도 얘기하면서 내심 이거 보고 따라 들어가는 사람 없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미 연기금하고 외국인은 미리 다 들고 있다. 그 뉴스 나오면은 개인들한테 주식 던지고 다 보도자료 다 본 거지. 보도자료 다 본 거죠. 거의 진짜 일주일치 해주시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보고 플레이를 합니다. 그런 사례 너무 많이 봐요. 예를 들면은 뭐 K 반도체 미래다 그래가지고 뭐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을 뭐 대통령이 방문하는 일정이 수요일 날 있어. 그러면은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그 보도자료 딱 나와. 대통령이 SK 하이닉스 공장에 찾아갔대. 앞으로 정부 지원 화끈하게 한다 그러면 개인들이 미친 듯이 사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때 고점이야. 그래서 떨주 월팔이에요. 엔터 더 심하죠. 거기는 일단 엔터 주주들이 약간 좀 그렇잖아요. 좀 저쪽 명동 형님들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재벌집 막내 아들 사상 최고 시청률 찍었다가 뉴스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그냥 그때가 최고점이었어. 듣고 나면 다 이해가 되는데 왜 그때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진짜 흔들릴까? 네, 자꾸 실제로. 훈련을 해가지고 이 도파민을 약간 정화를 해야 돼요. 너무 이 도파민이 찌들어 있어요 지금. 물론 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고 저도 지금 이제 계속 뭐 주식창도 보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그 가스라이팅에 자꾸 넘어가면은 진짜 안 되고요. 그렇다고 이제 또 뭐 미국 주식은 다 뭐 안전하냐 또 서학개미 분들이 요즘 뭐 많이 활동을 하죠. 나 한국 주식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수익을 못 낸 어떤 핑계를 이제 거기서 찾는 거야. 한국은 아니야. 미국으로 가자. 미국이요. 일단 빅테크의 원조. 지금 어떤 플랫폼이나 SNS의 조상. 야후 상장 폐지됐죠. 그 다음에 인텔. 그 닷컴 버블 시절에 $70였는데 20년 지난 지금 $35. 이런 거 많아 미국도. 그 다음에 삼성그룹이 모델로 했던 GE 여기야말로 뭐 진짜 삼성전자하고 비슷해요. 옛날에 뭐 반도체도 했고 금융 그 다음에 항공기 원전 뭐 잭 웰치가 막 책도 쓰고 경영 전략에도
전성기 때 대비 지금 주가 판토막. 그러니까 주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위험자산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네. 주식 얘기 너무 했는데 네. 런던 고라니 채널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드립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립이라는 표현보다는 재밌는 얘기를 중간중간 많이 해주잖아요. 마치 우리가 왜 수능 강사님들 실제로 인기 있는 분들은 강의만 하지 않고 중간 이렇게 섞는 것 때문에 애들이 좋아한다는데 전환길 형님 저 좋아합니다. 나도 그렇게 시원하게 욕 좀 하고 싶어. 진짜 그런 대중 앞에서. 못하잖아 근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가끔 보면 또 요즘 용어도 거의 다 알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위아래를 다 겸비했는데 내용은 X세대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근데 저는 궁금한 건 유머를 구사할 때 타겟을 어느 정도에 맞추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나이대를. 근데 젊은 애들이 들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제 구독자 연령대를 보면은 아, 다 보이시니까. 예. 일단 2030이 10%. 오, 적지 않다. 네, 그다음에 3040이 30. 음. 4050이 40. 그다음에 5060이 20. 오, 분포 너무 네. 완전 이거 뭐 개콘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드립을 못 알아들었다고 해서 불쾌하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냥 뭐 저놈 또 헛소리했구나 그 정도지. 그래서 이제 약간 섞어서 하고 고전 유머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약간 기존의 상식을 비트는 약간 그런 좀 반골 유머를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장기 투자다 장기 상한다. 가치 투자다 가치 망한다. 뭐 이런 거예요. 예. 근데 그걸 20대, 20대가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진 않은데. 아, 요즘 10대, 20대가 약간 레트로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아재미라고 요즘에, 예. 그런 걸 또 좋아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 다른 거보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 비슷하게 해서 주린이라는 말도 촌스럽지만 우리 디타는 중장년층이 조금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뭐 굳이 경알못이나 주린이란 표현 아니더라도 요새 같을 때 그래도 한 뭐 어떤 스탠스가 좋을지 정도 그 정도 뭐 그래도 그냥 편안한 수준에서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정적으로 수익 잘 내는 게 국민연금. AUM이라고 그 흔히 얘기하는 운용자산, Asset Under Management. 이게 연기금 규모 중에서 거의 세계 최고급이고, 그 다음에 수익률도 거의 탑10 안에 들어요. 근데 국민연금의 수익 비결은 뭐냐? 바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있다. 그래서 이제 4411로 구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 포트폴리오가 딱 그래요. 주식 40, 그 다음에 채권이나 안전자산 40, 그 다음에 10% 대체 투자, 10% 현금성 자산.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40%에 물론 주식 현물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뭐 흔히 얘기하는 매잔이라고 해서 지금 채권으로 사서 이자를 받는 용도로 투자했지만 주식으로 전환도 가능한 그런 거. 그다음에 해외에는 여러 가지 워런트 상품도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 쪽에 40%, 그다음에 나머지 40%는 국채. 그다음에 채권도 뭐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원금 보장은 아예 원금을 보장해 주는 거, 원금 보존 추구형이 있어요. 그런 거에 이제 또 투자를 하는데 거기 이제 해외 부동산, 예, 그다음에 토지. 해외 부동산이네. 그렇지. 예. 그러네. 토지도 있겠네. 의외로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이제 펀드 만들어 들어가면은 위험 관리는 또 되면서, 왜냐면 다 같이 돈을 안 빼니까 해외 부동산 뭐 미국의 사업용 부동산 뭐 부채 위기가 왔다고 해도 안 팔면 안 빠지면 버티는 거거든요. 대신 이제 수익 나면은 팔아가지고 다 같이 이제 쉐어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토지 경우도 그래요. 사실 주식 투자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상극이라고 생각하고, 야, 그 돈을 거기 왜 그렇게 묶어놓냐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증권사 다니는 제 주변 분들 보면 다 월세 살아. 처음에는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해가지고 불려야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월세로 굳혀져요. 그럼 결국 집 한 채라도 남았던 사람이 이긴 거야. 왜냐면 뭐 아무리 뭐 아파트 용적률 얘기하고 그러지만 부동산은, 주택은 이 땅을 끼고 있잖아요. 근데 주식이나 하다못해 미국 달러도 무제한 찍어낼 수가 있어요. 땅은 어떻게 찍어내죠? 근데 그 땅을 끼고 있는 게 부동산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전국토의 70%가 산지야. 30%만 평지야. 아니 물론 맹지도 많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수도권에서는
네모 반듯하게 좋은 땅 사놓으면 사실 그게 가치 투자고 그게 원금 보존이지. 아니 땅값이 무슨 코로나 터졌다고 반값이 되나요? 아니면 뭐 맞아요. 서브프라임 사태 미국 부동산 위기 터졌다고 우리나라 경기도 그런 전답 가격이 떨어져? 물론 이제 매매가 힘들 수는 있죠. 저도 처음에 한 5년 전에 누가 저한테 남양주 왕숙에 땅 좀 사래. 그래서 왕숙? 뭐 산둥성이냐 중국 땅 사라는 얘기 했더니 3기 신도시 됐잖아요. 주식보다 저는 토지가 낫다는 것보다는 분산 투자에 있어서 뭐 토지나 아니면 뭐 그런 부동산에 너무 목돈이 많이 들 것 같으면 여러 사람이 이제 쪼개가지고 예, 그렇게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골고루.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4사까지가 여기에요. 그다음에 1, 2는 뭐냐면 국민연금도 이제 대체 투자라고 해서 뭐 가상자산, 뭐 흔히 얘기하는 코인 같은, 예, 아니면 이제 조금 위험 자산 중에서 좀 변동성이 심한 그런데 국민연금도 10% 정도 비중은 투자를 한다. 왜냐면 그런 게 모든 자산 다 빠질 때 의외로 효자 노릇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10%는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콜금리 받는 뭐 CD, 예? 양도성 예금 증서 같은 그런 예금 이런 거에 투자를 하고 근데 대신에 4411을 유지하다가 이를테면 지난 코로나 때처럼 주식이 갑자기 막 폭락을 해. 그러면 이제 비율이 가만히 있는데도 3, 5, 11이 되거나 아니면 뭐 2.5, 4.5, 1.5, 1이 되거나 이렇게 바뀐다고요. 네네. 왜냐면 주식 자산이 줄어들 테니까. 그렇겠네요. 그때 이제 4411로 맞추는 거죠. 그러면 4411에서 4 위에 있는 걸 덜어서 여기 채우고 1.5 되는 데서 0.5 덜어서 4로 채워. 반대로 주식장이 호황이 돼가지고 63, 0.5, 0.2가 됐어. 그러면 거꾸로 주식에 있는 걸 덜어가지고 또 4411을 맞춘다. 부지런해야 하기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아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네. 나름 또 내가 농업적 근면성으로 승부 보겠다고 이걸 매일 자산 조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수익이 안 나요. 못할 것 예. 같은데 나는. 본업도 안 되고 수익이 안 나. 오히려 그건, 그렇게 예. 막 디테일하게 하는데 예, 예. 결국 투자라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요. 그래야 수익이 나는 거고 돈 복사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돈이 복사가 되면 사람들이 나도 복사해야지라는 생각보다 복사를 하고 난 뒤에 이 돈이 그럼 휴지가 될 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나부터 복사하자고 달려들었다가 넣었는데 복사기 아니고 파쇄기였고 갈렸고 내가 이런 동학개미 운동에 이게 내가 진짜 이 열불이 나가지고요. 맞아. 진짜 국회 공청회에서 사자후를 내뿜으려고 하다가 잘렸어. 아니, 근데 수고하셨대. 국회 무슨 공청- 뜻인지는 알겠대. 근데 수고하셨대. 근데 우리 거기는 못 모신대. 보면 되게 좀 가벼우면서도 재밌고 뭐 약간 은폐 느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얘기하고 싶었는데 눈패는 진짜 우리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아니 그러니까 유학파 용산 부티크 느낌도 있고 뭐 있어요. 아무튼 근데 저는 이제 뭘 얘기하고 싶냐면 동경대가 제가 알기로 진짜 지도자 배출하는 데인데 진짜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이제 학벌 세탁용으로 그래서 알아보다가 들어가기 힘든데. 미국 MB나 대학원 너무 흔해. 심지어 한국 동문회 막 뭐 1000명씩 돼 막. 그래서 유럽으로 가자. 근데 유럽으로 가려면 이제 또 결국은 영푸독인데 프랑스하고 독일은 또 언어를 또 해야 되니까요. 맞아. 그래서 그럼 결국 영국. 그래서 일단 깡다구 좋게 옥스캠 알아보다가 그렇지. 거기는 또 거기는 넘사벽이더라고요.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LSE가 또 저기 낮아 보이는데 LSE도 거의 되게 까다로워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양쪽 다 PP 있잖아요. PP 나오면 무조건 거기서는 무조건 네. 의원으로 직행하는 그러니까, 거죠. 유럽에서. 지도자 배출하는 코스. 근데 저는 이제 LSE의 조지 소로스 형님을 보고 투자 잘하려면 일단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국제관계학을 이제 선택해서 대학원 갔고 이제 수료까지만 해놓고요. 이제 아직 박사까지는 이제 못 땄습니다. 아니 뭐. 근데 전 궁금한 게 어쨌든 거기서 철학을 배우잖아요. 네, 저는 진짜 공부가 궁금해서 그랬던 건데 네. 일종의 거기서 배우셨든 아니면 나름의 어떤 그런 철학 같은 게 그래도 잡히신 게 지금의 발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꼭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 공부한 거하고 이 세상하고는 다르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거는 공부를 안 한 사람이 보통 하는 얘기고 공부는요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그럼요. 예, 진짜 아는 게 많고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똑같은 사물을 봐도 생각의 영역이 넓어지고 적용할 수 있는 가짓수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고 이제 특히 코로나 이후로 리오프닝이 되면서 러우 전쟁 터졌지. 그다음에 바이든이 외교적으로 자꾸 시끄러운 문제 일으키고 중동하고 사이 안 좋고 막 이럴 때
그거를 이제 현상을 어떤 한국 방구석에 앉아서 해석하는 입장에서 제가 배운 공부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해석을 글로벌로 해주시니까 그것도 데일리로 그래서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람이 그래도 시간을 들여서 매일 본다는 거는 의미가 있으니까 당연히 보는 거잖아요. 당연히 찐팬으로서 거듭 좋은 방송에 감사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 중간에 알아서 얘기를 너무 많이 잘하셔가지고 딸리 얘기할 건 없고요. 너무 TMI를 아니에요. 하고 싶으신 말이 혹시라도 있다면 뭐 안 하셨다는 거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인가부터 벼락거지, 벼락부자 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생겼는데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벼락거지라고 박탈감을 이제 많이 느끼시죠. 그럴수록 이제 마음이 급해지고 이제 저만 해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기저기 쑤시는 데가 많아지고 이러면은 미래가 불안해집니다. 이제 그럴수록 내가 나만의 방법을 빨리 마련하는 게 좋다고 보고 예를 들면 뭐 단타가 맞는 분도 있고 워런 버핏처럼 가치 투자가 맞는 분도 있고 뭐 순발력이 뛰어난 분, 지구력이 뛰어난 분 뭐 다 사람마다 캐릭터가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만의 스타일대로 저는 빨리 확립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제일 안 좋은 거는 남의 말에 휩쓸리고 그러다가 또 남의 말을 들으려면 끝까지 듣고 그 사람 전략을 그대로 이제 여기서 입혀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이제 의지 박약형으로 돌변해서 그때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충돌할 때 그런 거를 이제 또 하이에나처럼 기회로 삼아서 투기 세력들은 노립니다. 내가 따르는 이론이 있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충실하게 이론을 따르고 아니면 나만의 스타일이 있다. 그러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때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저는 그래도 중간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안 좋은 게 계속 왔다 갔다 갈아타기. 아까 얘기한 국민연금 4411의 어떤 리밸런싱하고는 이건 다른 개념이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저는 주식은 위험자산이고 특히 한국 주식은 가치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도 떠난 시장이다. 아니 같은 아시아 경제권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심지어 글로벌 기업이 우리가 더 많은데 일본 대만 주식은 워런 버핏이 사고 왜 우리 주식은 안 사냐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BTS가 한창 전 세계에서 이름 날릴 때 그 회사 주가도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새벽 2시에 유튜브 라이브 켜가지고 해체 발표했고 그 다음부터 그 BTS 주식, 그 기획사 주식 반토막 났고 그런데도 그 어떤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고점이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애널리스트는 자기가 BTS 암이다. 얘가 BTS를 그 누구보다 잘한다. 라고 해서 BTS 활동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회사 주가 40만 원일 때 목표가 50만 원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그 뒤로 10만 원대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에서 여자 BTS를 우리가 성공시킨다고 해가지고 걸그룹을 출격시켰죠. 그때 또 이제 기회다. 물렸던 사람들이 다 물 타가지고 막 주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박앤세의 기회냐 다 들어갔어요. 그중에 한 명 학폭 논란 터져가지고 1년 반을 활동을 못했어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위험 맞네. 위험자산이 위험자산 진짜 맞네. 맞아요. 네, 항상 잊지 마시고 그래도 어쨌든 노련한 항해사처럼 거친 파도도 바다의 위험도 다 나만의 방식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체득하신 분들은 저는 그거 존중해가지고 본인의 방법대로 가시라고 말하고 싶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따라서 가자. 예.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구독자로서는 그거 하나 진짜 궁금한데 쓰시고 부르신다면서요. 아까 일어나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 라이브라는 게 제가 유튜버분들 다른 분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이 영속성에 대한 심리적인 그거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하나 그냥 궁금해서 뭐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최근에 유튜버들이 좀 사고가 많았어요. 맞아요. 거짓말 논란, 사기 논란 그런 거 많았었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저하고의 다른 관점은 뭐냐면 그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뭐 생각해 보면 다른 플랫폼이나 SNS 같은 거 뭐 이를테면 뭐 싸이월드 그때부터 생각해봐도 하여튼 이 인터넷 컨텐츠는 보통 이제 3년이면 끝물이라는 거야. 그 안에 한 방 터뜨려야 된다. 맞아.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5년 됐고 저야말로 비자발적으로 이제 장기 유튜버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채널을 다른 채널을 또 생성해가지고 나의 어떤 예능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뭐 그럴 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홍보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저는 이 채널로 다른 뉴미디어 소통 말고는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안내 일기 쓰듯이 그렇게 계속 갈 생각이고, 말씀드린 대로 3년 주기? 한 번 더 연장해. 그럼 6년. 한 번 더 연장하면 9년. 예. 왜냐면 거기서 저는 뭔가 한 방을 터뜨려가지고 그 내 구독자를 소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미약 하나마 구독자분들이 계속 늘고는 있어요. 한 달에 한 100명씩. 아이고, 100명을 내가 어디 가서 모아. 라이브 5,000명이 그 중요한 거죠. 아, 그럼요. 아, 지하철 한 칸 100명인데 내가 그 100명을 어디 가서 모르는 사람을 데려오겠냐고. 유튜브가 아니면. 맞아. 하지만 요즘 좀 씁쓸한 거는, 예. 기존 셀럽들이 자꾸 유튜브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그분들은 그냥 채널 열면 한 달 내로 100만이야, 그냥. 근데 이해합니다. 유튜브 자체가 이제 광고 비즈니스니까. 그렇게 됐죠. 예, 많이 보는 거 밀어주는 거고, 예, 많이 나오는 채널 또 추천해주는 거고, 뭐 그걸 검증됐다고 보는 거고, 그래야 거기 광고를 물려야 또 당연히 효율성도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아무튼 뭐 몸이 쑤셔도 꾸준히 하실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뭐 항상 집에만 있고 출퇴근을 안 하니까요. 하루에 1시간만 참으면 되는데 뭐 그걸 못 하겠습니까? 그냥 여기 뭐 매번 하는 고정 질문 같은 건데, 아무튼 제가 무슨 MC도 아니고 기자도 아닌데, 아니요. 예, 오늘 어떻게 뭐 그래도 괜찮으셨어요? 제가 이제 네. 나름 여기저기서 이제 섭외가 오긴 와요. 네네네네. 근데 대부분이 이제 뭐 증권사, 뭐 아, 운용사, 그렇겠다. 금융기관이니까 그렇겠다. 내가 맨날 그런 기관들 안 좋게 얘기하는데 거기 나가면 또 그것도 이율 배반적인 거예요. 정보 민주화를 돈 받고 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봐도. 네. 그래서 항상 사양하고 그렇다고 제가 또 게스트를 모시려고 해도 결국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다 경제, 주식, 투자 이쪽인데 그렇죠. 여기 갑자기 무슨 낸실행을 모실 수도 없는 거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하게 됐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처음 저한테 연락을 주셨을 때 저는 기뻤어요. 일단 제 채널 취지에 너무 잘 맞고 그 다음에 또 제 채널에 보면 이제 일명 스패너라고 해서 관리자분들이 계시는데 세 분 중에 두 분이 또 광운대야. 좋네요. 그래서 제가 광운대에 대해서 약간 되게 호감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마치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하게 됐고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을 생색 정보통으로 장식을 하는데 그래서 아무데나 안 나가는데 이제 교수님을 봐서 나왔다. 알겠습니다. 자, 희대의 나우 구독 중 구독자 여러분, 자, 런던 고라니 채널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떨즈 올팔 꼭 기억해 주세요. 나는 희대에 나오는 올팔 하지 마세요.